네, AI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스마트 워크 고급 과정을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뭐 고급 과정이다, 뭐 심화 과정이다, 뭐 기초 과정이다, 큰 차이는 없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아닌 PC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수준에 계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이렇게 준비하는 강의가 사실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려야지 좀 더 유익하고 앞으로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내용을 해서 제가 사용해보면서 좀 좋았던 그런 툴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아까 시작하기 전에 도착했을 때 우리 한 선생님께서 이 파주 지역에 대한 어떤 보안 등급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12월 초에 의정부 갔을 때도, 그때도 거기서도 이 보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보안 때문에 어떤 자료 검색이라든지 자료 업로드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제한이 된다고 하셔서 업무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알려드리는 AI 사이트들이 쉽게 접근한다든지 이게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사무실에서 업무로 쓸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이제 집에서 개인적으로라도 충분히 어떤 자료 요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즘에 이런 AI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AI 영상 상당히 많이 나오고, 뭐 프롬프트나 프롬프트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혼자만 이렇게 가지고 꼭 감춰서 나만 써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오픈방 같은 데서 이 프롬프트를 공유해가지고 서로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서로 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눔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저도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AI나 이런 쪽이 예전처럼 교육을 한번 공부를 했으면 올해 가르쳤던 거 내년에 가르치고 내후년에 가르치고 이런 게 안 돼요. 이쪽에 디지털 쪽은.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공부하고 계속 새로운 걸 찾아서 공부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선생님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계속 지내시다 보면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AI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스마트 워크, 그래서 비포, 지옥 같은 야근, 이런 것들이 요즘에 뭐 야근 많이 안 하시지만 많이 한다고 치더라도 편하게 AI를 도구로 활용해서 이런 커피 마시면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처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한창 좋아서 탄생이 됐을 때, 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보가 되는 거 아니야? 스마트폰 때문에 전화번호도 외우지 못하고, 완전히 예전에는 전화번호 진짜 엄청나게 많이 외우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전화번호 외우고 있는 게 아마 한 10개도 안 되실걸요, 아마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 발달이 됐다 했더라도 인간이 바보가 됐나요? 아니면 더 많은 것들을 찾아서 새로운 것들의 기술을 더 발전을 해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AI 역시 계속 발전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더 새로운 걸 추구하고 새로운 걸 찾아서 신기술을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올해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맞나요? 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창시절 때도 그랬지만, 학창시절 때 10대 때, 20대 때는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무턱대고 좀 밀어붙였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커가면서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는 항상 뭔가 본인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내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새롭게 항상 도전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소개시켜 드려 주셨지만 이제 제 이름은 이제 김찬곤이고 고니 아저씨라는 닉네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제 인물 검색이나 고니 아저씨라는 이름을 찾으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왼쪽에 있는 것도 역시 AI 프롬프트로 해서 만들었던 사인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라쿤에 조금 빠져서 라쿤으로 이제 쇼츠 영상 만들고 이런 거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런 모토로 지금 이제 강의 쪽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즐거운 내일을 위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그다음에 지식의 나눔을 실천하는 사진 작가라는 이유를 쓰고 있는데, 사진 작가라는 거는 제가 지금 현재 25년째 사진 일을 또 하고 있어요. 사진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과 꿈을 소통하고 나눔을 공유하는 평생 교육사라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진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거는 제가 지금 2001년도부터 이제 그 전에는 현대전자, 지금의 SK 하이닉스인데 현대전자에서 공장자동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 한 15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사진관을 차렸는데, 이쪽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된 거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집합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재능 기부로 사진 강의를 조금씩 지역 어르신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다가 코로나로 터져서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가 저한테는 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스마트폰 강의, 뭐 AI 터지면서 또 AI 쪽 강의, 그 다음에 영상, 사진 쪽 강의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어려웠던 시기이지만 또 한쪽으로는 선택을 어떻게 했는지, 어쨌든 다른 분이 보셨을 때는 선택을 잘했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 3년이. 그래서 그 시기 동안에 온라인 강의라든지 뭐 온라인 강의를 주로 했던 거죠. 그 3년 동안은 오픈 채팅방 만들어서 이제 그런 시기를 보내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디지털 콘텐츠 그룹이라는 이선 쪽에 관련된 이천 여주 지국장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AI 유튜브 강의, 그 다음에 이제 이천시 여성회관, 뭐 이천 아트홀, 뭐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디지털 콘텐츠 협회인 캔바의 캔바 강사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다양한 곳에도 강의를 해왔고요. 현재 올해 이제 강의를 해왔던 주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관공서 강의를 주로 AI 쪽이 나오면서 AI 스마트 워크 교육을 좀 많이 요청을 해서 이제 이쪽 강의를 진행을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작년도, 그다음에 그 전부터 이제 해왔던 이런 내용들을 요 시기에는 거의 온라인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온라인 강의 위주로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자격증을 제가 이제 취득을 하면서, 물론 거의 민간 자격증이긴 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공부를 하기에는 쉽지는 않았어요. 이쪽 계통도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디지털 범죄 예방이라든지 디지털 가해전 예방이라든지 이쪽도 책도 쓰면서 이런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 과정도 제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현재 5권의 책을 집필을 해서 진행을 제가 이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AI 디지털 보고서라는 책도 같이 이제 우리 강사님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제 뭐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강의 내용 뭐 AI 시대 디지털 도구로 혁신을 이끌 당신에 대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까지 AI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현재 업무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뭐 생성형 AI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사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많이 쓰고 계세요? 그럼 어디 정도까지 써보셨어요? 뭐 영상 만드는 것도 해보시고, 영상, 그 제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알려드리는 게 선생님들보다도 더 수준이 낮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수준을 제가 모르고 왔기 때문에 뭐 선생님들이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 워크 쪽이나 이런 쪽도 새로운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뭐 이런 거죠. 아날로그 하면 아날로그 세대고 하려고 하면 하이테크 세대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강의할 때도 가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날로그 세대가 뭐 뒤쳐졌다는 세대는 아니죠. 이분들 인해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세대가 온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만 지금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은 안 하려고 해요, 진짜. 왜냐면 이제 직장을 이제 어떻게 보면 내년 내후년이면 정년을 이제 퇴임할 시기인데 뭐 할 거냐 물어봤을 때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 해, 쉬고 싶어 하는 그런 친구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뭐 하고는 멀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그런 좀 친구들은 특히 남성 친구들은 좀 안 하려고 해요. 여성분들은 제가 오늘도 여기서 이제 남성분 몇 분 계시지만 대부분의 강의 현장에 가보면 거의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되게 활동적이고 남성분들은 뭔가를 같이 배우려 해도 잘 안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좀 참여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좀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영상 한번 볼게요. 어때요? 영상이? 이게 AI로 다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AI로 만들어진 영상이고요. 포르쉐 자동차 AI 영상인데 중간중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금 운전석에 그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없을 때도 있었죠. 혹시 보셨나요? 운전석이 비어있는 자리? 그러니까 그런 약간 일관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이 모든 곳에서 촬영을 한다 그러면 쉽지 않은 그런 어떤 비용이 발생할 텐데 지금은 이렇게 AI로 영상들을 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또 요거 말고 이제 다시 두 번째 보여드릴 영상은 볼보 자동차에서 만든 영상인데 이 볼보에서 만든 AI 영상이 자연 친화적이라는 그런 것들을 포장을 하면서 만든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거 역시 AI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Volvo for life. 그렇죠. 이제 이런 자동차 광고, 그 다음에 웬만한 이제 이번에 그 현대도 새로운 자동차 광고를 하나 찍긴 했는데 그게 AI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 그런 자동차 광고 이런 영상들이 요즘에는 이제 거의 AI로 만들어지고 있고 아마 보셨을지만 유튜브에서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영상들이 요즘에는 구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리얼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진짜 이걸 AI 영상 AI가 만들었는지 사람이 만들었는지 이게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 수강생들한테 선생님 이 영상 진짜 사람이 만들었어요? AI가 만들었어요? 하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거 봐도 진짜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리얼하거든요. 그런 사이트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놀라울 정도로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제 무료로도 개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사이트들에서 나오는 사이트들이 처음에 AI가 나올 때만 해도 이 전 세계 AI 사이트가 5천 개가 넘었대요. 5천 개가 넘었는데 지금은 더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AI를 많이 쓰는 AI 강국이긴 하잖아요. 강국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AI 기술로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래요. 뒤처져 있대요. 실질적으로는.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이런 AI 쪽의 어떤 기술 개발 쪽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더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나라의 과제이긴 합니다. 사용은 많이 하는데 그거를 진짜 우리나라 걸로 만들어낸 기술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좀 더 이제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런 AI 기술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한테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이제 이 AI로 만든 이런 것도 지금 이제 프롬프트가 많이 올라와서 그냥 같이 적용을 해봅니다. 이 파주를 이제 나타내는 파주만 썼는데 이렇게 AI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파주 다른 데를 썼을 때는 이런 기차는 안 나왔어요. 기차라든지 이런 철교 이런 게 안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런 바람개비 등산이 있나요? 이 파주에? 예. 아, 임진각에? 아, 전 보질 않아서 저도.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주만 넣었는데 이 내용을 파악을 해서 이 봄을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름을 또 표현을 해줬는데 여름 역시 이 바람개비 등산 이 동산을 또 꾸며줬고 역시 이 기차와 이 철로 이걸 또 꾸며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표현해주는 거 보니까 여기가 되게 알려진 이런 관광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 갈대숲도 있나요? 이렇게 갈대숲도 네. 이게 가을을 표현해주고 이게 사진을 찍고 있는 이런 느낌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겨울이에요. 겨울 역시 바람개비 동산이 나오고 기차와 철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AI가 만들어준 이미지들인데 이런 이미지들을 이제 프롬프트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만들어주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미지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주는 사이트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혹시 이제 알고 계신 사이트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이트들이 AI 사이트들. 그리고 알고 계신 거 혹시 만들어 보셨으면 혹시 알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가 대체로 나오는 데가 나노바나나. 예, 맞아요. 제미나이의 나노바나나. 지금 엊그저께 챗GPT도 이미지 메뉴가 생긴 거 혹시 아세요? 챗GPT도 이제 이미지 메뉴가 따로 생겼어요. 이미지 메뉴가 따로 생겨가지고 챗GPT도 이미지 메뉴가 생겼는데 아직은 한글 지원이 조금 부족하고 나노바나나 같은 경우는 거의 95%, 96%까지 한글 지원을 하고 있어서 표현이 아주 뛰어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구글이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원래는 챗GPT, 오픈 AI가 먼저 선두주자로 뛰어들었지만 올 여름에 구글이 아이오 컨퍼런스를 열면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제미나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AI 사이트들을 발표를 하면서 치고 나갔어요. 치고 나가서 그러더니 오픈 AI도 마찬가지로 좀 치고 나오다가 지난 11월 달에 구글에서 구글 프로 이제 나노바나나 3.0을 발표를 하면서 오픈 AI 셀트만이 이제 알트만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오픈 AI가 뒤쫓아가는 그런 형국이 됐다. 그러면서 바로 일주일 뒤에 오픈 AI도 5.1 최신 버전을 또 발표를 하면서 다시 구글을 또 넘어가는 이런 형국으로 그야말로 AI 시대의 AI 시장이 새로운 기술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너무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쫓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젊은 층에서 AI를 배우고 싶은데 자고 일어나면 또 바뀌고 자고 일어나면 또 바뀌다 보니까 나 이거 진짜 하기 싫어.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수학 포기자가 있는 것처럼 AI 포기자가 나온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저희도 강의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지만
진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또 돌출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소라라는 거 아시죠? 소라 같은 경우도 소라2가 나오면서 이미지 생성 자체가 너무 편하거든요. 동영상 생성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AI를 이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미나이 AI를 만들어준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준 제미나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배우려고 하고요. 지금 제가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요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만들어셨던 선생님들이 뭐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을 우리 톡방에 한번 같이 공유해서 보는 시간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스마트폰 꺼내서 채팅방 들어오시는 거 아시죠? 요거 한번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못 만들었네. 아, 제가 파일이 잘못됐나 보네. 지금 안 들어오지죠? 지금 이게 운정이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육아정보센터로 들어갔죠? 아, 잘못 들어갔습니다. 아, 이게 지금 아니고, 잠깐만요. 제가 다른 걸 공유를 해드렸네. 잠깐만요. 거기서는 나오세요. 죄송해요. 예, 거기서는 다 나오세요. 제가 다른 걸 올려드릴게요. 제가 QR코드만 가지고 올리다가 보니까 제가 테스트를 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간 거야? 네, 요걸로 들어올게요. 죄송해요. 네. 예, 예. 네. 네, 요걸로 지금 다 들어오셨죠? 네. 지금 현재 12분 들어오셨고
QR코드 만드시는 건 아시죠? QR코드 만드시는 거, 개인적으로 다 만드셔 쓸 수 있는 거. 네이버에서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또 이렇게 해줘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홈페이지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개인적인 어떤 홈페이지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 QR코드를 그래도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QR코드로 거의 뭐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자, 됐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미나이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미나이가 이번에 3.0 발표하면서 그 기능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된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미나이의 이 성능이 어떤 정도까지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고, 그리고 같이 제미나이에 들어가서 한번 뭔가를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제미나이의 뜻은 아시죠? 제미나이. 혹시 제미나이 뜻 아시는 분? 없으세요? 제미나이가 별자리 이름입니다. 별자리 이름. 쌍둥이 자리. 이 쌍둥이 자리라는 게 뭐냐면 둘이잖아요. 본인하고 제미나이 AI 사이트하고 해서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미나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미나이의 새로운 시대 이렇게 해서 제미나이 3.0 프로, 잼스, 딥 리서치, 워크스페이스 통합을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제미나이 3.0 프로가 나오면서 이 무료 사용자들조차도 이제 기존에는 리서치 기능 정도밖에 안 됐지만 딥 리서치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메뉴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 핵심 사용법, 핵심 10가지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고 빨리 지나가고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3.0은 이제 멀티모달 두뇌를 가지고 있대요. 가장 큰 거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PDF를 동시에 이해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나게 분석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한글 지원이 요즘에는 이제 이미지 생성 시 한글 지원하는 게 상당히 뛰어나게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엔 우리가 이제 PT 파워포인트를 할 줄 몰라도 슬라이드 제작을 너무나 쉽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이 슬라이드조차도 지금 제미나이에서 만들어진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제작도 너무 쉽고 아주 편하게 이런 이미지까지도 이 내용과 맞게끔 이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슬라이드 만들어줄 때 좀 페이지 16:9 사이즈가 아닌 조금 정사각형이라든지 좀 크기가 좀 다르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슬라이드 제작 시에도 역시 잘 맞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 잼이라는 나만의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혹시 잼스라는 거를 혹시 사용해 보신 분 계시나요? 잼스? 잼스라는 기능이 있다고 알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선생님 계세요? 이 잼스라는 기능이 들어있는데 이 잼스라는 기능 안에 페르소나를 넣어주면 나만의 코칭 멘토라든지 코딩 멘토라든지 글쓰기, 헬스 트레이너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그 명언 카드 이미지를 들어간 명언 카드만 만들어서 맨날 그 질문창에다가 질문해가지고 답을 얻는 것보다 반복적인 어떤 작업을 하실 때는 이런 잼을 만들어서 선생님 나만의 잼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잼이라는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잼을 잘 활용해 보시면 내가 이제 프로그램 코딩을 할 줄 몰라도 선생님이 원하는 내용만 입력을 해놓으면 마술봉으로 얘가 싹 바꿔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코딩하는 것처럼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주 쉽게 나만의 잼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나만의 AI 에이전트가 생겼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 라이브. 스마트폰에서 혹시 제미나이하고 라이브로 대화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제미나이로? 스마트폰에서? AI하고 대화를 나눠보는 거예요. 해본 적 없으시죠? 네. 스마트폰에서 AI와 대화를 나누면
뭔가 좀 신기하면서도 내 마음을 한번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나만의 좀 고민이 좀 누구한테 털어놓기 좀 힘든 그런 고민이 있다면 한번 여기 제미나이 라이브하고 AI하고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신기하면서도 계속 친구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습니다. 끊김없는 대화가 나오고요. 이게 내가 얘기를 하면 얘가 끝까지 알아들어줘요. 말을 끊을 때까지. 그러면서 다 듣고 나서 대화를 해줍니다. 근데 그 대화가 텍스트로도 다 변하는 대화가 있어요. 내가 질문한 말이라든지 그다음에 AI가 대답을 해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 라이브 기능이 오른쪽 그 검색창 오른쪽 끝에 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 라이브로 넘어가는 그런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는 또 카메라, 실시간 비전 인식이 있어서 내가 어떤 제품을 조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리를 하고 싶은데 이 사진의 요리를 찍어서 이거를 레시피를 만들어줘 하면은 얘가 또 레시피로 아예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전구를 달아야 되는데 이 전구를 어떤 조립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실시간으로 이 의자 조립하는 거 알려줘 하면은 얘가 그 분석을 해서 조립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는 이런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제미나이 라이브 기능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층 리서치 및 보고서 작성에 있는데 딥 리서치 기능으로 그냥 단순 검색이 아니라 이제 논문이라든지 이런 방대한 자료까지도 검색을 해서 실질적으로 완전한 제대로 된 데이터 분석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처까지도 명시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짓 내용을 좀 나오는 게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뭐예요? 구글 우리 이제 크롬에 들어있는 구글에 들어있는 도구들 우리 구글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도구들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구글 닥스라든지 지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또 AI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트 구글에도 MS 소프트웨어처럼 365처럼 이런 시트가 있잖아요. 엑셀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AI, 제미나이가 붙어 있어서 이 안에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AI로 요청을 하게 되면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엑셀을 몰라도 함수를 몰라도 바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구글 시트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겁니다. 이 3.0을 바르면서 구글 비드라는 해서 AI 이런 비디오 생성 도구인데 문서나 슬라이드로 매력적인 영상을 변환해주는 이런 기능도 이번에 스토리보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준다든지 AI 보이스 오버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좀 더 영상 제작 쪽으로 많이 새롭게 다양한 것들이 추가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도 생성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어떤 여행 계획 요청 시 아주 비교 지도와 사진이 포함된 이런 일정표를 쉽게 짜준다는 거죠. 짜주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구글 지도가 지금 아직까지 크게 우리나라에 오픈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 다양한 구글 지도를 얘네들이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한글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 AI 사이트들이 발표가 될 때 이 한국이 좀 우선적으로 한글을 지원해주는 이런 오픈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 유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엔 노트북 LM 이따가 수업을 한번 할 건데 노트북 LM 사용해 보시나요? 해보셨나요? 사용해 보신 분? 한번 두 분? 두 분만 계세요? 그럼 아예 처음 들어본다. 절반 정도 또 처음 들어보시고 이 노트북 LM이 구글에서 나온 기능인데
PDF 파일, 문서, 웹사이트 링크를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소스를 내가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올린 소스 기반의 출처를 만 가지고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환각 증상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노트북 LM이 점점 발전이 돼서 다양한 기능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 번째 시간에 같이 연습해보고 사용해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구글 맵, 유튜브, 스포티파이 뭐 이런 것들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글 제미나이가 3.0 발표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이 구글 제미나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제미나이에서도 이미지를 생산할 수 있지만 구글에서 나와 있는 AI 사이트들이 뭐 엄청 많았어요. 구글 AI 스튜디오, 그 다음에 구글 플로어, 그 다음에 웍스, 그 다음에 이미지 FX,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미지 FX 같은 경우는 무료로 선생님들이 이미지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이트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할 거는 뭐냐면 구글 제미나이 활용해서 맞춤형 그림책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맞춤형 그림책. 그러면 선생님들이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하고 같이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청소년들이 만약에 운정 청소년 문화의 집만의 동화책, 아니면 각 센터만의 동화책, 그리고 그 센터 안에 있는 우리 학생들 이름을 들어간 그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의 뭐 취미,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 그 다음에 꿈, 희망 그런 것들을 담아준 그런 이야기책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얘네들이 베타 버전이긴 한데 동화책을 만들게 되면 20페이지짜리 동화책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AI가 음성으로 들려주기까지 합니다. 혹시 제미나이의 이 동화책 이야기 써보신 분? 없으세요? 예. 자, 이 동화책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름이 스토리북이라고 해요. 스토리북인데 이 스토리북이 아직은 베타 버전으로 활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동영상 다운까지는 안 돼요. 아직은 안 되는데 PDF 파일로는 다운이 됩니다. PDF 파일로는 다운이 되는데 이 스토리북이 자동으로 스토리텔링이 되고 AI로 사파가 생성이 되고요. 자유롭게 맞춤형 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동화책, 우리 가족만의 동화책, 우리 아이의 동화책,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집에 있는 친구들의 동화책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음성으로 AI가 들려주기까지 하니까 어떤 발표용으로 쓰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입력을 하고 주인공, 배경, 키워드 간단한 아이디어만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토리북 제작해달라고 말씀을 하면 얘가 완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 순서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맞춤 동화책, 교육 및 학습 자료로도 만약에 선생님들이 어떤 역사 공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끔 우리 파주시의 역사 이야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선생님이 쫙 녹아내리면 그 파주시에 관련된 역사 동화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창작 활동, 이렇게 그림 실력이 없어도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스토리북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북이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거. 또한 이렇게 심리치료 및 정서 발달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뭐 마케팅, 홍보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이런 거 바로 스토리북이에요. 잠시만요. 저는 계속 오는데.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같이 제미나이로 들어가서 스토리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스토리북을. 그래서 다 같이 스마트폰 들어오셔도 되고 PC로 들어오시면 PC로 들어오셔서 제미나이로 한번 다들 들어와 볼게요. 제미나이로 들어와 볼게요.
제미나이 다 로그인 하셨어요? 되셨나요? 로그인 되셨으면, 자, 로그인 되셨으면 여기 가운데 화면이 뜰 거고요. 그죠? 근데 오른쪽에 선생님 로그인된 선생님 성함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왼쪽이 이렇게 3선이 현재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3선을 누르게 되면 내가 현재 작업했던 내용들을 쫙 볼 수가 있죠. 여기 현재 쫙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 잼스라고 한번 보이실 거예요. 선생님 잼스 보이시나요? 잼스 안 보여요? 로그인 하셔야 돼요. 네, 로그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이런 데이터를 남겨볼 수가 있고요. 다시 들어갔을 때도 이런 내가 검색했던 내용들을 다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로그인이 안 되시는 건가요? 아니, 다운받는 거 사이트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제미나이로. 아, 이것도 보안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자, 들어가시는 동안에 제가 만들었던 동화책 하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로그인 다 되셨나요? 네, 지금 제가 하나 만든 거를 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초등학생에게 이야기해줄 신라 첨성대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스토리북으로 만들어줘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준 겁니다. 만들어주면 이 페이지 프리뷰 사이트에서는 이 로그인된 저의 로그인 정보가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오는데 요거는 링크를 보냈을 때는 요 본인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요. 이 이름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리슨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신라의 하늘달력, 첨성대. 신라의 수도 서라벌 경주은 낮에도 밤에도 반짝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특히 밤이 되면 하늘 가득 은하수가 흐르고 별들이 쏟아졌죠. 어린 다리미는 별을 보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좋았답니다. 그런데 다리미가 보기엔 별을 관찰하는 어른들의 표정은 언제나 진지했어요. 저기 경숙 아저씨, 별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예쁜 그림 같잖아요. 경숙 아저씨가 다정하게 웃었어요. 물론 예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AI가 들려줍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공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하게 되면 이 링크를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 볼 수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제 이름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공유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 이름 자체가 사라져요. 사라지고 이 내용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 우리 운정 청소년 문화의 집만의 동화책, 그 다음에 파주시의 역사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들어와 볼게요. 여기 쭉 이제 왼쪽에 보시면 잼스라는 게 보일 거예요. 잼스. 그 잼스 밑에 스토리북이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스토리북. 자, 그러면 잼스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잼스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잼스. 여기 안 보이면. 그러면 여기 잼 매니저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럼 첫 번째 혹시 스토리북이라고 있나요? 첫 번째. 예? 잼 관리자. 여기 매니저에 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잼 매니저 뜨고 여기 한글로 되면 동화책이라고 떠 있는데 안 떠 있어요? 여기 잼 스토리북 없어요? 있죠? 네, 스토리북 있죠? 여기가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잼들 이야기들인데, 이 스토리북을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스토리북 클릭.
자, 그러면 여기 현재 네 가지의 동화책 이야기를 현재 주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한글로 바꿔놓으면, 한글로 바꿔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거는 7살 아이가 할머니 댁에서 자는 걸 싫어해서 이거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할 수 있는 도림책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대학 시절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클레이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해서 꿀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그림체를 사용해서 부모님 집을 나와 대학에 진학한 제 남동생 이야기를 만들어준 그림체, 뭐 이런 식으로 샘플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 샘플이 아닌 여기다가 질문 칸에다가 현재 내가 만들고 싶은 이야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주인공이 있으면 주인공의 이름, 나이 이런 걸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파주의 역사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운정 청소년 집에 대한, 문화의 집에 대한 이야기 동화책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고 엔터 버튼 누르시게 되면 바로 동화책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여기다가 내가 지금 글 쓰는 게 조금 좀 그러시면 여기 4개 중에 하나 선택하셔도 되고, 나는 새로 하나 만들고 싶어 그러시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글을 써서 내용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주 운정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이야기를 스토리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면 여기 보세요. 클릭하게 되면 바로 얘가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럼 이렇게 초안을 얘가 만들어 줍니다. 자, 이게 이제 위에 샘플 4가지 있는 거를 클릭만 하면 바로 동화책 제작이 들어가는 거고요. 선생님이 원하는 책을 만들고 싶으시면 여기 에스크 제미나이에다가 글 입력을 하셔서 뭐 주인공 이름을 넣으신다든지 어떤 키워드를 넣으신다든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선생님들이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을 해보시고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링크 공유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우리 톡방에 한번 공유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동화책 만들기 과정이 이게 진행이 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잼스라는 게 보이실 거. 왼쪽에 로그인 하셨으면 잼스 보이시나요? 잼스? 삼선 누르면 잼스라는 게 화면이 열려서 잼스라는 게 보일 거예요. 잼스를 누르게 되면 안 보이세요? 들어왔어요? 아니요. 자, 이제 샘플은 거의 이제 영어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영어로 제작이 됩니다. 샘플은 이렇게 외국어로 이렇게 나오죠. Pip's Moonlight Safari. 이렇게 영어로 제작이 되고요. Pip sat on the edge of his bed, surrounded by his favorite toys. 그러면 지금 현재 첫 번째 이 7살 아이가 할머니 집에 자기 싫어하는 이야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영어로 제작을 해줬고요. 이번에는 한번 여기다가 예? 한 번에 여러 장이 나오는 한 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저는 자, 그래서 만든 책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아까 여기 첫 번째 거 7살 아이에 대한 할머니 집에 자는 걸 무서워해서 이게 만들어진 게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총 10페이지짜리 총 글은 10페이지고 총 페이지는 20페이지짜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선생님 공유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는 이제 다운로드고요. 여기 다운로드 하게 되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는 거고 여기 점 3개 있는 것들은 공유 버튼이잖아요. 요걸 눌러서 그럼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링크가 생성이 돼서 요 링크를 복사하시고 우리 카톡방에 요 지금 현재 만드신 동화책을 같이 한번 공유. 네? 아, 못 올라가요? 링크 복사해서 기껏 만들었는데 안 올라가면 여기에 예, 붙여넣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제가 이거 붙여넣었잖아요. 요게 지금 현재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이제 닫으시면 또 새로운 거 만들었으면 또 새로운 게 나오겠죠. 자,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 한번 복사해서 만드신 거 지금 다 나왔으면 자, 제가 지금 운정 청소년 문화의 집을 소개하는 동화책을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자, 요걸 한번 보시면 자, 운정에서 찾은 꿈의 지도 예, 요렇게 지금 현재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같이 공유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파주 운정의 푸른 공원 옆 하랑이는 커다란 유리가 반짝이는 건물을 발견했어요. 예, 운정 청소년 문화의 집이죠. 어느 정도 약간 유리 건물 나오고 선생님 나오고 예, 공작소 예. 방송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북카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충전된 VR 기능, 그 다음에 포스터 만드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끝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선생님이랑 헤어지는 이런 시간. 요거를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든 거를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올려주셨네. 예.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만드셨으면 우리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보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공유해 주시면 우리 지금 이경혜 님이 올리신 거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자, 이렇게 올렸으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제 노트북이 이게 비율이 안 맞아서 여기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서윤이 행복놀이터 다 함께 돌봄 센터. 예. 여기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듣기 누르면 얘가 음정 나오겠죠. 학교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리면 서윤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방을 메요. 서윤이가 향하는 곳은 바로 운정행복센터 안에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예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서윤이를 반겨주네요. 서윤이는 신발을 서윤아, 어서 오렴. 배고프지? 자,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책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서윤이만의 돌봄센터 이 책을 소개해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미경쌤이 올린 거. 네, 꿀벌. 거기 있는 샘플로 만드셨는데 꿀벌 이야기. 예, 그림이 이제 클레이였잖아요. 거기가 이제 애니메이션이 클레이다 보니까 이렇게 클레이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면 그 그림 스타일을 얘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한 두 개만 더 볼까요? 우리 조순일 선생님이 올리신 거. 네. 할머니 집에서의 마법 같은 하루. 이렇게. 요런 것도 그런 식으로. 예. 우리 한국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동화책이 되잖아요. 자, 쭉 내려가 보면 우리 센터장님 올리신 것도 있네요. 이렇게 달라져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씨가 나옵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올리신 분 한번 볼까요? 성민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담겨진 그런 이야기들로 담았습니다. 여기 지금 잘리는 거는 제 PC 때문에 잘리는 거예요. 이거 원래는 안 잘립니다. 보시면 돼요. 지금 머리가 잘려서 이렇게 여기 이제 하시게 되면 이름을 다 넣어 주시게 되면 우리 가족만의 동화책이 되고요. 그 아이의 동화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리북을 지금 제가 이제 시니어 센터라든지 여성생활 이런 강의를 할 때 이걸 알려주면 너무나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의정부나 용인시에서도 이 스토리북 얘기를 했을 때 지난번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 이제 참가하시는 우리 센터 직원님들에 대한 성함들 있죠. 그 성함들을 넣으시면서 그분의 선생님의 좋아하는 일, 그 다음에 누구 A라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일, B라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일, 이렇게 해서 10분을 다 넣었더니 10페이지에 그 선생님들 이야기로 꾸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돌봄센터의 선생님들의 꿈 이야기로 이렇게 담아질 수 있는 이런 책들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표현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글에 들어있는, 이 제미나이에 들어있는 이 스토리북이 활용도는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PDF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이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 비용이 들겠지만 종이책으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게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면 동영상까지 얘가 다운이 되게끔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스크롤 되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나중에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이 스토리북 만들어 보시는 거 어때요? 재밌으신가요? 예, 활용도가 많이 높을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하고 직접 같이 만들어 보고 그 아이의 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 뭐 길지 않는 시간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 첫 시간 지금까지 하고요. 11시 15분에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 시간에 선생님들하고 한 게 제미나이를 알려드렸고, 제미나이 잼스 안에 들어있는 스토리북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 잼스라는 게 그 스토리북도 나만의 스토리북으로 선생님들이 각색을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아예 스토리북 이 재미라는 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만들어져 있는 거를 나만의 재무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데, 그것만 한번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 방법만 알려드리고 다음 프로그램 넘어가 볼게요. 이게 재무로 들어오시게 되면 아까 보시게 되니까 중간에 보시면 뉴잼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뉴잼. 잼스로 들어오시면 뉴잼이 있는데, 요 뉴잼을 누르게 돼서 선생님들이 이런 스토리북처럼, 그 다음에 나만의 썸네일도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잼도 만들 수 있고, 카드뉴스 만들 수 있는 명언 카드뉴스도 이미지가 들어간 이런 카드뉴스도 만들 수 있고요. 뭐 전래동화 이야기를 해서 나만의 전래동화 이야기를 선생님들이 파주 운정 청소년 집에 전래동화 이야기 만들어줘 하면 운정 청소년 집 문화의 집에 대한 전래동화로 얘가 꾸며주기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들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뉴 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플러스 새로운 걸 누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새 잼이라 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이름은 잼에 대한 이름을 넣어주고, 여기 요청사항 있죠? 여기 요청사항. 요 중간에 역할도 넣어줘도 되는데, 여기보다는 요 요청사항에 대한 영문으로 하게 되면 인스트럭션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지금 영문으로 되면 인스트럭션 되어 있을 텐데, 여기다가 선생님이 원하는 내용을 써주시고 여기 마술봉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프롬프트를 예쁘게 만들어줘요. 페르소나로 해서 쫙 꾸며줍니다. 꾸며주고 나서 여기 미리 보기에서 선생님이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고 나서 나온 결과물이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대로 해서 저장해서 그냥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온 결과물이 내가 요청했던 것보다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여기 요청사항을 선생님이 다시 수정하시면 돼. 수정해서 다시 여기 또 테스트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면서 나만의 앱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요거를 알려드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명언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이제 성장의 방식이라는 키워드를 넣었더니 이렇게 나노 바나나로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미지를.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까지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타이틀을 넣어주고, 하단에 마지막 글을 넣어주고, 중간에 내가 원하는 AI가 생성해주는
명언을 좋은 글들을 넣어달라 해서 만들어준 거고, 요 이미지는 뭐냐? 요 내용에 맞는 이미지로 생성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거죠. 요렇게 선생님들이 나만의 앱을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은 다운로드 되고 공유되고 복사 요런 게 다 가능하게끔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잼스라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챗GPT 같은 경우는 지피터스라는 이 별도의 앱을 만드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지피터스 내가 만들어도 되지만 거기도 검색을 하시게 되면 아주 잘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들, 이렇게 이 프롬프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면, 챗GPT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신규로 해서 이미지가 들어온 거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쭉 내려가 보시면, 아마 저는 이제 밑에 내려와 있는데 GPT 탐색이라는 게 있어요. GPT 탐색. 챗GPT를 들어오셨을 때 GPT 탐색을 가셔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 글쓰기, 생산성, 연구, 교육, 뭐 라이프 스타일, 달리,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쇼폼, 뭐 AI 음악,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 놓은 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리 이렇게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도 되지만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쇼츠 영상을 만든다든지 AI 음악을 만든다든지 뭐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별도로 만들어 준다든지 아예 이렇게 만들어 주는 지피터스 이 앱들이 있다라는 거, 요거 참고해서 나중에 한번 들어와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해보시면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알려드릴 게 뭐냐면